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뇌의 사고. 쉽게 얘기해서 다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깊게 알 필요는 없고요. 장애는 저희가 되게 어렵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 우리가 장애라고 하면 인식하는 게 나라에서 뭐 장애인증이 나온다.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이 돼서 중증 장애인, 격증 장애를 생각하는데, 장애는 그냥 나라에서 국가에서 말하는 국가장애가 아니라 보험약관에 시유장애 분류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장애보다 심하지 않아도 새끼 발가락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가입금액이 있고요. 새끼 손가락 하나가 다쳐서 시유장애가 남아도 시유장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유장애 폭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애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거라고 인식을 갖고 있으시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경미한 장애도 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유장애 범위가 넓고 많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끝나고 아니 저는 끝나고 좀 이제 두 번째로 가성비를 좀 보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진행했던 건이고, 이 왼쪽 분은 발목 골절이 되셔서 수술을 하셨고, 오른쪽 분은 척추 골절이 돼서 수술은 안 하셨고 그냥 입원만 하셨어요. 왼쪽 분을 보면 골절 진단금은 70만 원을 받으셨고, 오른쪽 분을 보면 골절 진단금 170만 원을 받으셨는데, 여기 중에 70만 원은 일반 골절 진단금이고요. 100만 원은 5대 골절 진단금이라고 해서 척추 골절은 5대 골절에 해당하니까 17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쪽 분은 시유장애 보험금을 2,500만 원을 받으셨고, 한쪽 분은 시유장애 보험금을 무려 1억 5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를 보면 시유장애 보험금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시유장애 가입 금액이 얼마일까요? 가입 금액, 담보 금액. 이 두 분 다 5억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유장애 가입 금액이 없었다고 하면 왼쪽 분은 70만 원만 받고 끝났을 거고, 실비를 제외하고, 오른쪽 분은 170만 원을 받았겠죠. 시유장애 가입 금액을 5억을 가입해서 한 분은 5% 시유장애로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한 분은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성비가 좋을까? 왜냐면 5억이나 가입됐으니까 가성비가 좋나? 보험금 많이 받았는 건 알겠는데 가성비가 5억이나 가입해서 보험료가 비싸진 않을까? 가성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거는 전달에 제가 직접 여자 대학생분을 설계해서 판매를 하는 상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2억 원에 8천 원, 여기 보시면 3억 원에 7,200원, 보험료가 약 15,000원에 가입금액 5억을 가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설계사는 저렇게 안 들어가. 암내심 보험료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성비가 좀 좋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보험금도 많죠. 근데 이거 19살 대학생 기준이니까 뭐 건강체야, 그래서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여져가지고, 이제 4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4,600원 여자, 남자는 3,900원이다, 1억 원당. 그러면 약 2만 원 정도로 5억 원 가입이 가능하겠죠. 가성비 좋죠. 네. 60세 약 여자 5,300원, 남자는 4,500원, 1억 기준으로. 그러면은 25,000원에 5억 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성비가 좋죠. 또 왜 가성비가 좋냐? 암내심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에 암에 걸리거나 뇌 진단을 받거나 심장질환 진단을 받거나 일회성만 받고 보통 보험 계약이 소멸됩니다. 맞죠? 네.
휴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목지가. 이 한 고객이 돌아가시거나 혹은 20세, 20년나 100세 만기면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가입 금액에 상해 사고로 인해서 휴유장애 남으면 계속 장애지급률을 곱해서 담보는 살아있고 무제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이 다치면 가입 금액의 지급률, 왼쪽 눈이 다치면 가입 금액의 지급률, 오른쪽 손목이 다치면 가입 금액의 지급률, 이렇게 무제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가지고 휴유장애는 가성비가 좋고 보험료가 저렴하다 라는 장점이 있겠죠. 다음은 유지율입니다. 상해 휴유장애랑 유지율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객님에게 상해 휴유장애를 가입시키고 고객님이 보험기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휴유장애 보험금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고객님한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데일리를 보내지 않아도 명절이나 연말에 선물을 보내지 않아도 약간의 언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고객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는 상해 휴유장애, 어떤 상해 휴유장애 공통적으로 있는 보험 약관인데요. 장애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상해 휴유장애 보험금을 받았으나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애 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보험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손목에 5%라는 장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가 매상성 관절염이라든지 세월이 지나면서 더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추가로 이게 악화돼서 10%의 장애가 나올 수가 있는데 보험기간 중에 언제든지 그 가중된 장애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의 사고일부터 2년까지만 그 가중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사고일인데 장애를 보통 180일 뒤에 받으니까 최소 반년 이후에 장애 진단을 받게 되고 반년 이후에 장애 진단을 수령하게 되는데 계약이 유지된다면 보험 기간 동안 언제든지 악화된 장애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계약의 효력을 잃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 악화된 장애는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친 날부터 2년 후부터는 이미 장애 진단을 받을 시기에는 거의 반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중장애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여기서부터 2년, 그러니까 최대로 많이 남은 게 거의 1년 반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년 반 미만 기간 동안에 가중장애를 받기라는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한 합법인데요. 여러분들 되게 언변이 화려하시니까 저보다 더 말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객님, 이번에 십자인대 8월 5mm 이상 동요 간접이 생겨서 5mm 이상은 5%거든요. 5%의 가입금액이 5억이라 2,500만 원을 수령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근본상의 원인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예를 들면 10mm 이상의 동요 간접이 발생하면 10% 추가해서 이런 반응 5%를 되면 2,5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실 수가 있고 또 전타를 해서 15mm 이상의 동요 간접이 발생한다면 20%에 해당돼서 15% 7,500만 원의 보험료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 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 악화된 휴유장애 보험금은 받을 수 없게 되니 보험이 잘 유지되셔야 됩니다. 또한 보험이 해지되면 휴유장애 받은 그 분들은 보험 계약 인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보험 계약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분들 보험계약 유지할까요? 안 할까요? 유지해요. 굉장히 잘 유지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제가 항상 어떤 치유장애 보험금 받아들이고 했을 때 하는 멘트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셨다가 치유장애 보험금 고객분들이 받으실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상당히 계약 유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